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김양평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그리고 최근 많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치포 동맹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재편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움직임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국의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점검을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에 이어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패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치포 동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발전 내용을 보시면은 반도체는 1957년도에 미국의 TI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란 물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정말 전기가 흐를 때만 이 전류가 통하는 그 기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반도체고, 예전에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집적회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그 반도체는 사실상 그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만든 집적회로를 반도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집적회로를 만든 게 금방 말씀드린 미국의 TI사고, 미국에서 그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소재와 장비 모든 것을 당연히 같이 진행을 했고, 반도체 제조도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전 공정을 한 기업에서 다 수행을 했습니다. 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지금 IDM이라는 것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그러한 모든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을 IDM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IDM 기업의 형태가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산 방식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다른,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보시는 1980년대 접어들면서 팹리스라는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 그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생겼고, 그것이 파운드리입니다. 팹리스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퀄컴이라든지 AMD, 엔비디아 등 미국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앞서 말씀드린 1980년대, 87년도 TSMC라는 대만의 기업이 처음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TSMC의 그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주가 총액 등이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 기사들을 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은 분업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1980년도를 기점으로 이 IDM이 본격적으로 설계와 제조 등으로 나뉘어지고, 90년대에 가면서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7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라든지 생산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80년대 파운드리라는 그 기업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대만에서 만들어졌고, 삼성전자도 1980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다툼을 하고 있던 시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도 반도체를 만들었었고, 1980년대가 상당히 세계 반도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한 시기였고,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분업화되면서 지역적으로도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팹리스 설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이 상당히 앞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설계 부분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최근에
그 중국의 약진이 조금 있었는데 하이실리콘 등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다시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팹리스도 이제 파운드리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세계 1위는 역시 미국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조 분야로 넘어가서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란 그 웨이퍼를 가공을 하고 그 가공한 웨이퍼를 잘라서 포장을 하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공정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만의 TSMC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미국의 공급망 점검에서 그 수치가 따로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웨이퍼를 가공을 하고 있고 다음이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된 웨이퍼를 다시 말씀드린 잘라서 포장을 하는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정을 수행한 기업과 근처에 있거나 그리고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반도체 산업이 분업화되면서 그 분업화가 그 국지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로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직접 생산 제조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그 주변 산업을 보시면은 반도체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EDA 툴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미국이 지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재와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80년대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분야는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쇠퇴를 하였지만은 남아있는 제조 분야를 지원하고 있던 그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일본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처음에 개발한 미국이 원천 기술과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새로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나 그런 주변 국가들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반도체 산업의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은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특정 분야가 모아져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글로벌 체인이 형성되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에 시작된 반도체 산업이 분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라고 보셔도 이미 40년간의 시간이 걸쳐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 공급망에 대해서 변화를 촉발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점검입니다. 작년 3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2차 전지와 배터리,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관해서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했던 배경이 뭐냐면은 당시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공급망이 위태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공급망 점검 명령을 하게 되었는데 반도체 부족 현상은 사실은 이게 코로나와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말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전 세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산 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동차 내지는 그리고 반도체도 심지어는 감산을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수요 예측이 어긋나게 됐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개인 이동이 많아지고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PC라든지 태블릿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당장 반도체가 조달이 어려워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산업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고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공급망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급망 점검을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팹리스 부분, 설계 부분은 미국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반도체를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앞서 말씀드린 웨이퍼를 가공하는 그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도체 생산을 제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2%에 불과합니다. 앞서서 1970년대까지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거의 다 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생산 비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정말 미국에서 반도체가 필요할 때 조달하는 게 어렵구나, 공급망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각 단계별로 앞서 말씀드린 설계라든지 제조, 그리고 제조도 전공정, 후공정을 나누어서 이렇게 봅니다. 했을 때 설계는 미국이 앞서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조 분야가 역시 취약하다. 그런데 전공정과 후공정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공정은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이고 상당한 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도 높은 분야고, 후공정은 그에 비해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외곽적으로 조금 퍼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공정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 권고안이 나옵니다. 이 권고안에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들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지금 뒤에 말씀드린 치포 동맹 얘기도 사실은 여기 결과, 그리고 그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520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 50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발효가 된 반도체와 첨단산업법에서 보시면은 반도체 부분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결국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정책들은 이 앞서서 이제 작년 3월에 실시했던 공급망 점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권고안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은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위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권고안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치포 동맹이 사실은 여기에 일부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치포 동맹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묶여서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꼭 내 나라가 뭉쳐서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논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치포에 관해서는 반도체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이제 치포가 되는 것이지, 미국이 그렇게 내 나라를 꼭 집어서 우리가 동맹을 하자라는 공식적인 발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치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들에게 뒤에 보신 것과 같이 반도체 생산이나 미국의 공급망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 지금 와전이 되어서 칩포 동맹이란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점검 이후에 권고안에 따라서 반도체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권 경쟁이란 말을 제가 붙였는데 제가 쓰기 전에 이미 많은 데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말이 나왔었죠. 제일 처음 이 패권 경쟁이란 말이 나온 부분은 사실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다툼에서 무역 분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사실상 2016년쯤 그때 시작이 됐었는데 그 배경에 보시면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굴기를 선언을 하고 2014년 이후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이제 관세 조정이 들어갔었고 보복 관세가 있었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미국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첨단 기업에 대해서 기술 제재까지 들어가게 되었었죠. 그런 과정에서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초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해 국가들도 참전을 하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확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했던 최대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도체라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농업사회나 공업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였던 기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첨단 기기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무기 등에는 전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서 그 최종 제품의 성능도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수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국가, 기술이 결국은 그런 최종 제품, 첨단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까지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그러한 성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그 산업 발전을 좀 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오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그 기조는 미국의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의 그 정책적인 권고 등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계속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화웨이 제재라든지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굴기 선언 이후에 지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 견제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 부분에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국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2011년 이후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반도체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이 되었고 2013년부터는 중국의 수입 품목의 1위가 반도체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지금 로컬 기업이 생산하는 부분은 6%도 되지 않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중국에서 수요하는 반도체의 30% 미만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70%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반도체만으로 해서 생기는 무역 적자 부분이 상당히 커진 것이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개발될 새로운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반도체를 외국 기업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자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도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까지 전환을 하고 반도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한쪽은 중국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미국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그 위기감을 고취시키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80년대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독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대만에도 지금은 아주 규모가 작지만은 난야라든지 소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예전에 있었던 도시바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이 지금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다 손을 놓게 되었죠. 198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반도체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그 기업들이 다 퇴출을 당하게 되었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도시바는 키옥시아로 사명을 변경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D램 분야는 생산을 하지 않고 낸드 프레시 분야만 생산을 하는 정도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 국가들이 예전에 반도체를 생산했던 일본이나 독일 이런 국가들이 제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오랜 기간에 형성된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을 한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에서 설계를 하고 대만이나 주변 국가에서 만들어진 걸 공급을 받아서 쓰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공급해오는 것보다는 자국에서 생산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12% 현재 그 실적에서 최대 3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EU 경우에는 지금 이제 9%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까지 올리겠다. 대만은 물론 자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강화시켜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패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반도체 제조 공장들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국 기업들이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만의 TSMC를 적극적으로 불러서 투자 유치를 하고 TSMC의 투자의 50%까지 경산성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반도체 제조의 분야에 대해서 다시 뛰어들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그 각국의 그런 정책과 기업들의 동향 부분이니까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된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떠한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치포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의 약 60%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비중과 그리고 홍콩 등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합쳐서 그 부분인데, 우리나라 그 정도의 수출을,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이 되었고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의 그런 견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수단도 그러한 원천 기술 그리고 장비 기술 등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위치일까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전체로 봤을 때는 약 60% 정도가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D램은 70%,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50%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떠한 칼자루를 하나 쥐고 있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강대국 사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위태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생각보다는 강력하다는 것,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눈치만 보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러한 이제 변화 속에서도 공급망에 안정감을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다른 국가들이 반도체 제조를 포기를 했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이제 물러나기 시작했을 때 다들 그냥 사오면 돼 라는 이런 인식이, 공급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강했으니까 우리는 그 인식을 우리와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충분히 패권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서 얘기들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치포 동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포 동맹은 어떻게 4개 국가를 모아서 어떤 기구를 만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입이란 단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정책 권고안에 나왔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동맹국과 협력국과 힘을 합쳐서 그 공급망을 강화를 하고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제 대만의 TSMC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일본과도 첨단 반도체 산업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협정을 맺어서 반도체 개발을 지금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미국에 투자를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공장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치포 동맹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미국과 한국도 반도체 협력 관계를 형성했었고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포 동맹이 워낙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 그럼 가입이란 단어는 쓰지 말자라고 했을 때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워낙 많이들 물어보셔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내용, 단기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했을 때 장점, 단점들을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갈 때 장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그 원천 기술과 그리고 장비 기술 등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과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되는 부분들이 많이들 우려하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최대 큰 소비 시장인 중국, 그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치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네 나라만 뭉쳐서 중국을 배제를 한다라는 고정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 어디에도 중국 배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배제는 미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치포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포에서는 그 단점이라고 언급할 필요도 없을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 미참여 시의 문제점인데, 우리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란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걱정했던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라질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를 해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이 어려워진 것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때 당시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졌고, 그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워낙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를 빼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 일본, 대만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그 시장을 빼앗아 간 이후라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만한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연유에 의해서 미국과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치포로서 꼭 내 나라가 뭉쳐서 중국을 배제해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